잠자리에서 고민형을 스마트폰으로 교체한 지 오래됐다면 적어도 전화기를 베개 밑에 넣지 마세요. 특히 충전할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열기가 베개 밑에 갇히게 되거든요. 전화기는 점점 뜨거워지고 열이 너무 많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을 거예요. 머리가 뜨거워질 거예요. 또한 전화기, 태블릿, 각종 기계 장치는 전자기파와 전자파를 방출합니다. 두개골의 두께가 일반적으로 뇌에 도달하는 것을 막아주지만 여전히 위험할 수 있죠. 특히 전자파에 대해 걱정이 되고 심지어 전화 통화하는 것도 두렵다면 핸드셋을 사용하세요. 스피커폰, 화상 채팅, 심지어 문자도 의사소통을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휴대폰 홀스터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몸과 전자기 방출 사이에 일종의 보호벽을 제공해줍니다. 게다가 핸드셋은 셀카를 찍는데 정말 편리해요. 볼륨 버튼뿐만이 아니라 헤드폰의 볼륨 버튼을 눌러도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아이폰 사용자와 많은 안드로이드 사용자 모두에게 효과가 있어요. 보통 정품 헤드폰일 때 작동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휴대폰을 충전하면 안 되는 또 하나의 장소는 자동차 안입니다. 렌탈 차량은 절대 안 돼요. USB 포트는 공용입니다. 사이버 보안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더 안전하게 충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거나 안전한 플러그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배터리 면에서도 불안할 뿐만 아니라 운전 중에 휴대폰을 확인하고 USB를 찾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그리고 카페에서 휴대폰을 충전하지 마세요. 주스 재킹은 카페에서도 이슈가 됩니다. 게다가 USB 포트 기능도 충분히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으로 문제입니다. 하지만 USB 포트가 아닌 전기 콘센트를 사용하면 플러그에 결함이 없는 한 사실상 안전합니다. 만약 읽고 싶기는 하지만 열고 싶지 않은 메시지가 문제라면 이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왓츠앱과 텔레그램에 모두 효과가 있어요. 앱을 열고 필요한 채팅을 스크롤합니다. 이제 길게 누르세요.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메시지를 읽을 수는 있지만 발신인에게는 읽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에서만 작동합니다. 만약 실수로 휴대폰 스크린에 금이 갔다면 가능한 한 빨리 새 것으로 교체하세요. 네, 터치 스크린이 계속 작동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기름과 먼지가 갈라진 틈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부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서두르세요. 얼굴 피부는 민감하고 전화기가 변기 시트보다 거의 7배나 더 더럽습니다. 화장실 변기 시트를 뺨에 문지르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제 얼굴 말고 본인의 얼굴이요. 네, 그러니까 전화기를 얼굴에 대고 누르지 말고 항상 화면을 소독하세요. 습도는 아마도 전화기의 가장 나쁜 적일 거예요. 샤워할 때 욕실 카운터 위에 놓아두지 마세요. 전화기 안에 수분이 모입니다. 핸드폰에 세균들이 착륙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변기를 한번 내릴 때마다 박테리아가 1m까지 퍼집니다. 하지만 변기에 앉아 피드를 스크롤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손뿐만 아니라 전화기도 소독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이폰에는 전화기의 물 접촉 여부를 나타내는 표시기가 있습니다. 심카드 트레이를 열면 1년 번호 아래에 물 손상 표시 스티커가 보입니다. 작은 선이에요. 하얀색이면 전화기가 물에 닿은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빨간색이면 물에 의해 핸드폰이 손상됐다는 뜻입니다. 블루라이트, 밝기, 글꼴 크기는 때때로 두통을 일으킬 수 있어요. 설정에 가서 블루라이트 필터를 켭니다. 아이폰에서는 나이트 쉬프트,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시력 보호 모드 혹은 보기 편한 모드라고 합니다. 차에 있을 때는 휴대폰을 글러브 박스에 넣지 마세요. 그 안의 온도는 계절마다 다르지만 추위와 열을 조심하세요. 배터리를 망가뜨리고 전화기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해변에서 전화를 사용할 때는 조심하세요. 비치 타월 위 햇볕에 놔두지 마세요. 자외선 차단제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햇빛에 타지는 않겠지만 타는 듯한 햇빛에 의해 심하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리튬 배터리는 인간과 비슷해요. 리튬 배터리의 작동 온도 범위는 15도에서 35도입니다. 35도를 초과하면 배터리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충전하지 마세요. 덮개를 덮은 채로 충전하지 않도록 하세요. 휴대폰이 열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열이 안에 갇혀서 배터리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 절대 냉동실에 넣어서 식히려고 하지 마세요. 리튬 배터리는 추운 것도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만약 전원 컨센트가 거의 바닥에 있고 전화기를 바닥에 놓고 싶지 않다면 샴푸통을 사용하세요. 빈 샴푸병만 있으면 됩니다. 뚜껑을 자르고 뒤에 구멍을 내서 코드를 통과시키세요. 전화기를 병 안에 넣고 플러그를 꽂고 충전기에 홀더를 걸어줍니다. 비정품 충전기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배터리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사용 중 폭발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충전 중에는 전화기를 사용하지 마세요. USB 충전을 피하세요. 속도가 느리기로 악명 높아요. 일부 위치 추적 앱이나 음악 플레이어처럼 백그라운드에 앱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한 멀티태스킹은 배터리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대기 중인 앱을 종료하고 싶지 않다면 그대로 두어도 괜찮아요. 배터리 문제 이외에도 전화기가 오작동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데이터는 작동을 더 느리게 만들 수 있으므로 일주일에 한 번 전화기를 재부팅해주세요. 너무 많은 사진이나 문서도 작동을 느리게 합니다. 모든 중요한 정보를 클라우드에 저장하면 어느 장치에서나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충전하기 전에 배터리를 0%가 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잘못된 생각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최신 배터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분 방전입니다. 예를 들어 충전량을 40%에서 80% 범위에서 유지합니다. 꽤 복잡하지만 배터리 사용량의 균형을 맞출 수 있어요. 휴대폰 사용을 잠시 중단하고 싶다면 50%에서 충전한 후 꺼주세요. 이 비율은 리튬 이온 배터리의 경우 가장 수명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몇 달에 한 번씩 켜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사용하지 않을 때 휴대폰을 잠그지 않으면 배터리가 너무 많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은 보통 약 2분 후에 기본 화면 잠금이 되도록 기본 설정되어 있는데 때로는 너무 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1분 또는 30초로 설정하면 배터리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어두운 색상의 테마를 설정하는 것도 배터리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주머니는 핸드폰을 보관하기에 가장 나쁜 장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뒷바지 주머니요. 잃어버리거나 실수로 깔고 앉아서 화면이 깨질 수 있거든요. 또한 전화기에는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신호가 방출됩니다. 모바일 데이터, 블루투스, 와이파이 및 NFC도 있어요. 그런데 개인 데이터를 유출하지 않으려면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지 마세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싶다면 적어도 비행기 모드를 켜세요. 일종의 보호 장치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그 안에 넣으면 주머니에 넣을 때와 비교해서 방사선을 거의 7배 줄일 수 있습니다. 가끔 아이폰의 메모리를 정리하는 걸 잊지 마세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장치가 더 빨리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설정, 일반, 손쉬운 사용, 어시스티브 터치로 가서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플러스를 누른 다음 마이너스를 누르고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전원 끄기 막대가 표시될 거예요. 어시스티브 터치를 누르고 홈 버튼을 누릅니다. 작동 메모리가 정리됐습니다. 암호 입력이 표시되면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안드로이드에서 메모리를 정리하려면 작업 관리자로 가서 램 관리 탭에서 메모리 정리를 선택합니다.